우리는 모두 같은 출발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집 한 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절반을 월세로 보냅니다.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애초에 다른 출발선에 섭니다. 흔히들 이걸 출발선의 불평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부의 세습입니다. 불평등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세습은 구조를 고착시키고 계층 간의 사다리를 지워버립니다. 부의 세습은 숫자로 말합니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갖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자산 형성 1위는 더 이상 노동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절반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물려준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출생의 복권이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 사회가 아니라 기회가 태생부터 정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은 왜 문제인가요? 내가 번 돈을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야?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증여가 수만 건, 수십만 건 누적될 때 생깁니다. 이게 구조가 되면 사회는 기회의 격차가 아닌 기회의 단절로 바뀝니다. 첫째, 부동산 왜곡. 자산가들은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해 세금은 줄이고 자산은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이 쌓이면 집값은 올라가고 보통 사람은 평생 월세와 대출에 묶입니다. 둘째, 시간과 선택지의 격차. 신용카드 돌려막는 건 자기 책임 아냐? 물론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부모 집에 살며 월급을 모으고 누군가는 등록금과 월세를 위해 빚을 집니다. 그 차이가 시간의 차이, 선택지의 차이, 그리고 결국엔 삶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산 격차의 자기복제. 자산이 있는 집안은 자녀에게 자본을 물려주고 그 자본은 또 다른 자산을 낳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집안은 다음 세대도 노동 의존형 삶을 반복합니다. 이건 돈 많은 사람을 비난하자가 아닙니다. 기회가 닫힌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흙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존재합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겐 감동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지 전체의 룰은 아닙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은 상위 20% 소득계층 출신입니다. 입학부터 기회는 기울어져 있던 거죠. 그리고 같은 실패도 누군가는 경험으로 넘기지만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는 절벽이 됩니다. 복구력의 차이, 그게 자산이 만든 결정적 변수입니다. 진짜 공정한 사회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강화 시도도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도 나왔고 기회균 등법 같은 입법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부자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들은 공시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고 몇 년 뒤 자녀가 되팔아 차익을 챙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구조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한 사람이 그들 자신이니까요. 이건 개인의 편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설계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건 세율 몇 %의 논쟁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감시하고 질문하는 시민의 감각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았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로그는 묻고 싶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괜찮습니까?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불공정을 멈추는 데 가장 강력한 연대가 됩니다. 팩트로그였습니다.